안녕, 수학쌤, 수인쌤이에요. 이번 영상은 중학교 2학년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우리 지난 영상에서 소수에는 어떤 소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유리수가 어떤 소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이 끝나면 어떤 유리수가 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유한소수인지 아니면 순환소수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이번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소인수분해가 뭔지 알아야 돼. 진짜 많이 쓰이거든. 소인수분해가 뭐였어요? 우리 1학년 1학기 거의 첫 시간, 두 번째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죠? 소인수분해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? 쪼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. 뭐 하는 거라고? 쪼개기. 하하하 이게 아니라 그냥 쪼개는 거야. 수박 쪼개듯이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. 우리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? 그죠? 12를 쪼개는 거야. 12는 몇 곱하기 몇? 4, 3, 12로 쪼개고요. 여기서 더 쪼갤 수 있지. 그지? 4를 2, 2로 쪼개서 다 끝까지 소수가 나올 때까지 쪼갰으면 얘는 12는 2가 두 번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. 라고 끝 하시면 돼요. 여기까지 됐나요? 기억이 되살렸으면 우리 이제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될 두 번째 내용 분수 있지, 분수. 이제 뭐 중학교에서는 뭐 분수, 유리수 거의 비슷하게 쓰니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 기억나요?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했었지. 뭐가 있었어? 그죠? 분자에서 분모를 나누면 소수로 바뀌었지. 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쓰는 방법이 있었어. 그죠? 위아래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분모를 뭐로 만들어줘? 10, 100, 1000만 뭐 이런 식으로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만들었었죠. 예를 들어볼게요. 예를 선생님 세 가지 들어볼게. 5분의 1, 4분의 3, 8분의 7 얘네의 소수를 한번 만들어 볼래요? 그죠? 지금 얘 5분의 1 같은 경우 이 분모를 1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는 위아래 2를 곱했어. 위아래 2를 곱하면 얘는 10분의 2가 되고요. 소수로는 0.2가 되겠지요. 그 다음에 이 4분의 3도 4분의 3도 소수로 나타내려면 위아래 얼마를 곱해줘야 돼? 그죠? 위아래 25를 곱해주게 되면 얘는 100분의 75다. 그래서 얘는 4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0.7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8분의 7 위아래 얼마를 곱해서 10, 100, 1000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? 그죠? 125를 곱하게 될 거예요. 125를 곱하게 되면 얘는 8분의 7은 1000분의 875가 될 거고요. 결국에 8분의 7은 소수로 나타내면 0.87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 기억을 되살렸나요? 기억을 되살렸다면 우리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갈 거예요. 우리가 이렇게 5분의 1, 4분의 3, 8분의 7 같은 분수, 즉 유리수를 보았을 때 얘를 소수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이 과정을 거쳤어. 근데 만약에 이 유리수들이 유한소수예요? 아니에요? 이것만 궁금하다면?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?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만 궁금하다면 위아래 뭐 얼마를 곱해야지 10백천이 되지? 이렇게 막 고민도 안 해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유리수가 있을 때 얘가 유한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함께 고민해 봅시다. 유리수가 언제 유한소수가 될까? 어떤 친구는 분모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. 10, 100, 1000. 선생님이 이 유리수를 소수,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소수는 뭐 유한소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끊어지게 유한소수로 나타내려면 분모가 10, 100, 1000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이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할 것 같아요. 그쵸? 분모가 10, 100, 1000 이렇게
10, 100, 1000 이렇게 10의 거듭 제곱일 때 이렇게 딱 끊어져서 나오잖아.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. 그럼 요 조건만 있으면 되나? 아니요, 선생님. 이 5분의 1, 4분의 3, 8분의 7 얘네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10, 100, 1000이 아닌데도 이렇게 유한소수가 되잖아요. 그러면 이 분모를 10, 100, 1000으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더 자세한 조건은 없을까요? 그럼 얘를 만들어준다에 초점에서 뭔가 분모의 비밀이 있을 것 같아. 분모를 한번 쪼개볼까? 쪼갠다는 얘기는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?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봅시다. 그럼 10을 우리 소인수분해 해보자. 10은 몇 곱하기 몇이야? 2 곱하기 5로 바로 소인수분해 할 수 있고, 우리 100. 100도 소인수분해 쪼개봅시다. 100을 쪼개면 얘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? 10 곱하기 10이고, 더 쪼갤 수 있지? 2, 5, 2, 5로 다 쪼개서 얘는 소인수분해하면 2가 몇 개? 2개. 5가 몇 개? 2개. 1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다 라고 소인수분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 1000까지만 소인수분해 해보세요. 각자 해보시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요 10, 100, 1000, 10의 거듭제곱인 애들 공통점이 있어. 그지? 얘네 다 쪼갰을 때 다 뭐 아니면 뭐밖에 안 나와? 2 아니면 5밖에 안 나오지. 그지? 아,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조건을 알 수가 있어. 굳이 분모가 10, 100, 1000이 아니더라도 분모를 쪼갰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뭐랑 뭐기만 하면 유한소수가 돼? 2 아니면 5가 될 때 유한소수가 되는구나. 한계가 있는 딱 떨어지는 유한소수가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어. 여기까지 됐나요? 예를 들어 볼게.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. 20분의 9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20분의 9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분모 굳이 막 이제 고치지 않고도 20 분모 20을 쪼개게 되면요. 20 쪼개면 몇 곱하기 몇? 4 곱하기 5죠. 더 쪼개면 2 곱하기 2가 될 거야. 2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고요. 얘네 소인수를 보면 2하고 5밖에 없죠. 그럼 얘는 유한소수야? 아니야? 얘는 유한소수가 맞습니다.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. 굳이 막 뭘 곱해야 되고 이런 생각 안 하고. 이거 실제로도요. 여러분들 요 20분의 9 있잖아요.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아마 0.45 이렇게 딱 떨어지는 유한소수가 되는 거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야.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쪼개서 확인만 하면 끝이야. 자, 두 번째 다른 얘도 한번 볼게요. 얘는 세 가지 볼 겁니다. 9분의 2. 9분의 2도 같이 볼게.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. 굳이 아래에 있는 게 분모다. 9를 쪼개면 3 곱하기 3. 그래서 9를 소인수분해하면 3의 제곱. 이렇게 쏙 첫 번째 쪼개기. 두 번째 뭐 하라고? 확인. 분모의 소인수가 2 아니면 5 말고 딴 게 더 있네. 2하고 5밖에 있는 게 아니네. 그럼 어떻게 하라고? 얘는 유한소수가 아니라고. 우리 실제로 이 9분의 2를 직접 나눠보면 어떤 소수가 되냐면요. 0.2222가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.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순환소수를 표현하면 0.2땡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. 선생님 방금 무슨 소수라 했어? 그치? 순환소수라고 했지?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야. 2랑 5 말고 다른 게 더 있어. 2랑 5 말고 뭐 3이든 뭐 7이든 10이든 다른 게 더 있어. 그럴 때는 무슨 소수다? 순환소수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. 그래서 이 9분의 2는 순환소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여기까지 됐나요? 자, 그러면 만약에 이제 6분의 3이라고 해보자. 6분의 3. 6분의 3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분모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6을 쪼개면 2, 3은 6. 2 곱하기 3이야. 쪼개서 첫 번째 쪼개고 이제 두 번째 뭐 하라고? 확인하라고. 이 분모를 소인수분해했더니 소인수가 2하고 3이야. 2랑 5밖에 있는 게 아니라 3이라는 게 더 있네. 그러면 얘는 뭐다? 순환소수다 라고 판단하면 될까? 안돼. 왜 갑자기 다른 규칙이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얘 사실
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? 이 6분의 3 여러분 같이 볼게요. 6분의 3은요. 얘 약분해보자.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? 3으로 약분이 되니까 3으로 나눠지니까 2분의 1이겠죠. 어머나. 분모의 소인수가 2밖에 없네. 그럼 얘는 무슨 소수다? 유한소수겠네. 그 사실 이 6분의 3이라는 거는 순환소수인 척하는 유한소수였던 거야. 어머나, 그러면 우리 무조건 막 분모를 이제 쪼개서 2랑 5 확인만 하면 안 되겠네? 뭘 해야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. 최대한 나눠야겠다. 최대한 약분을 해야겠다. 그거를 기하분수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기하분수를 만든 다음에 확인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여기까지 되셨나요? 짜잔. 이거 할 때마다 웃기네. 자리가 없어서 다 있었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, 어떤 유리수, 분수가 주어질 때 얘가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판단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. 첫 번째, 뭐 한다? 최대한 약분한다. 정말 중요한 거예요. 제일 먼저 약분을 해야 돼요. 제일 먼저 약분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 번째 예시처럼 순환소수인지 유한소수인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먼저 약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모를 소인수분해합니다. 두 번째 쪼개기. 세 번째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으면 분모에 있는 소인수가 요거처럼 2 아니면 5밖에 없어. 아까랑 다른 점이다. 분모의 소인수가 2 아니면 5밖에 없어. 그럴 때는 뭐다? 유한소수다. 그럴 때는 유한소수다. 근데 요거처럼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 말고 다른 게 더 있어. 뭐 한 개든 두 개든 뭔가 다른 게 더 있어. 분모의 소인수가 2 아니면 5 말고도 더 있으면 무슨 소수다? 순환소수다. 나 자리가 없어서 안 쓴 거지. 유한소수, 순환소수인 거야.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첫 번째 약분, 두 번째 쪼개기, 세 번째 확인하기. 요 세 단계만 거치면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